스피치 코치시니까 네. 스피치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네. 말을 잘하고 싶고 그런데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또 말을 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인생이 바뀌고 또 말이 왜 필요한 건지 스피치 능력이 왜 필요한 건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스피치 전문가 이민호 강사님과 함께 연설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나면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반응이에요. 이번에 감동이 안 되는 저 역시 강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지금도 강연을 하고 있고 JTBC 말하는 대로나 세바시에 출연하신 분들을 이제 코칭을 하다 보니까 묘하게 어떨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어떨 때 끄덕이고 근데 반대로 어떨 때는 막 시큰둥하고 이렇게 딴 데를 보게 되는 경우를 목격을 하다 보니까 아 말이라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른 게 있겠지만 되게 유니버셜하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겠구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맛집이다라고 부르는 데가 있는 것처럼 적어도 싫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좀 평이한 구간들 또는 거기서 어떻게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계속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어가야 되느냐,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어려움이 다르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이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마무리 막 끝났는데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작인데 핵심은 연결인 것 같습니다. 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오프닝의 역할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해 주는 건데 우리도 그렇지만 상대방하고 마음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고개는 나를 보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닝은 상대방과 나를 어떻게 연결 짓는가가 핵심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강연을 어디 들으러 가시거나 수업을 들을 때 언제 잘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3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심. 1심은 호기심. 일단 상대방이 뭔가 탁 사진을 띄우거나 영상을 뭘 띄우거나 했을 때 저게 뭐지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은 강연을 갔을 때 영어 소통의 시대가 되었다. 이제 문법의 시대가 아니고 소통의 시대, 권위의 시대가 아니고 내가 사람들과 다가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싶었는데 호기심을 이끌기 위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넥타이를 메고 강연장에 가가지고 가위를 들고 넥타이를 자르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 일부러 버릴 넥타이. 버릴 넥타이를 이렇게 잘랐더니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 이런 됐겠죠. 여러분 이제 권위의 시대가 지나고 내 얘기를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요즘에 우리는 테드나 세바시나 심지어 인스타그램만 봐도 이 사람의 얘기가 가치 있다면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되었죠. 당신의 얘기가 가치 있을 수 있으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를 시작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호기심을 이끌 수 있죠. 두 번째는 호기심은 아주 짧은 거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관심 정답.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 끊어지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은 별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하고 특별한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관심과 경계심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머릿속에 플러스가 탁 뜨게 만드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혜택을 딱 얘기를 할 때 머릿속에 플러스, 이 얘기 내가 들으면은 나한테 득이 되겠는데? 두 번째 마이너스는 경계심은 뭘까요? 와, 이 얘기 안 들으면 나 손해보겠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대상이 다르잖아요. 강연을 가면은 취업준비생들 대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이제 교회 가서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심지어 이제 2달 전에 절에 가서 그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는 요인들이 다르더라고요. 취준생들한테는 이 친구는 왜 합격했을까요? 라고 일단 호기심을 끌어올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써서 여러 군데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들으면 플러스 되겠구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 방법 알려줬는데 이렇게 잘못 썼더니 합격한 회사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안 들으면 손해볼 수 있는 얘기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뜨는 거죠. 교회 가서 할 때 또는 대학 가서 할 때 주부들 대상으로 할 때 아버지들 대상으로 할 때 이게 다를 수 있는데 무조건 내 정보만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머릿속에 약간 그 AR 이런 것처럼 저 사람 지금 관객들 별표 뜨게 했나 내가? 플러스가 뜨나? 마이너스가 뜨나를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느낄 수 있는 훈련의 반대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눈이 이렇게 해진다거나 딴 데를 보게 된다거나 하면 지금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별표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못 느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처음 얘기처럼 이 오프닝을 내가 힘을 좀 쓸 수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인 거죠. 멘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 이어지는 것이 목적이고 이어지려면 이 삼심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얘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파박 소리만 나도 우리가 쳐다보잖아요. 이거는 이제 호기심일 수 있겠죠. 이렇게 탁 하면 소리치면 할 수 있는데 요걸로는 3초 이상 가지 않고 그 사람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안 들었을 때 무슨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진짜 웃긴 사건이었는데 안전수칙을 알려주는데 잘 안 듣잖아요. 놀이 뭐 이렇게 가가지고. 근데 그날은 우리가 다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오프닝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안전수칙을 보통은 자 안전수칙 얘기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날 안 듣죠. 근데 그날 다 모여보세요. 이러더니 물가에서 뭐 놀이기구였는데 자 다 모였나? 이러더니 저희 가서 사진을 한 장 들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의 사진이었어요. 그러더니 저희가 이제 눈이 휘둥그레졌죠.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였습니다. 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뭐 이번 주 내가 될 수 있다 이 느낌이 오잖아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안전수칙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딱 가는데 안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프닝의 역할이다. 사람을 듣게 한다. 나한테 눈 마주치지 않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마주치고도 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심을 일으켜서 나한테 집중하게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실패하면 그 뒤로는 사실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오프닝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딱 연결된 거잖아요. 연결된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를 진행해야 되는가 했을 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개만 딱 얘기를 해드릴게요. 반드시 제발 그 관련된 스토리를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관련된 예시 스토리. 네네. 여러분 호흡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건 실제로 제가 이틀 전에 겪은 일인데 저는 복싱 선수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슉슉 할 때 입에서 소리 내는 게 멋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복싱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관장님이 미트 쳐주시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집중해서 그거 맞추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관장님이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입술이 파래졌대요. 저도 지금 너무 어지럽지만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좀 쉬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슉슉 이걸 내뱉어야지 소리 숨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호흡을 하는 건데 잘하겠다는 마음에 완전히 무호흡으로 완전 했던 거죠. 사람이 숨이 차고 죽을 때 되면은 숨이 멎는다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숨인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숨 쉬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숨을 잘 쉬고 있습니까?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오프닝 스토리, 오프닝에는 이제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로 연결되는데 교수님들도 뵙고 기업의 CEO분들도 만나보면은 하고 싶은 그 말이 너무 딱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빨리 던지고 싶어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듣는 순간 학생들도 그렇고 지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어떤 인연을 흐름으로 여기까지 와준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오늘 남 앞에서 할 자격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에 관련된 스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한테 이 권한을 줬다는 것은. 그래서 이 얘기를 찾는데 스토리를 한다는 얘기는 했고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가 중요한데 하나는 내 얘기면 참 좋죠. 다음은 모두가 알만한 사람의 얘기 정도 하나 준비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제 얘기도 하지만 스티브 잡스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하면서 들어오면은 이게 개인적인 저 사람의 진정성도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까지 돼서 스토리를 내 얘기만 하지도 말고 유명한 사람 얘기만 하지도 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오프닝도 잘했고 스토리와 뭐 질문과 비유를 통해서 설명도 되게 잘했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스텝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말을 한 이유는 변화잖아요. 이 얘기를 듣기 전과 후가 그 사람에게 다른 변화를 이끌어 주려고 하는 거죠. 생각이나 행동이나. 근데 가끔 저도 그런데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자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실 못 듣게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길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다 안 알려주고 저 모퉁이 돌아가고 딴 사람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이렇게 알려준다고. 복잡한 거를 한번 갈무리는 해줬지만 그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얘기를 끝낼 때는 그러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거부터 하세요 라고 해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인 행동력을 제시해주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알려주는 것이 되게 좋은 게 될 수 있고요. 근데 세상에는 갑자기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first step을 줄 수 없는 것들,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떤 테드 영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30일 동안 매일매일 뭔가 도전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다 보면은 호기심도 가고 내 인생에도 도움될까 관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집중해서 듣게 되었는데 끝날 때쯤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더 저를
되돌아보게. 당신의 30일은 당신이 시도를 하든 안 하든 어떻게든 흘러갈 건데 이걸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던지는 순간 한번 해볼까? 저한테 뭘 해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할 때는 그 주제에 관련해서 상대의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질문 또는 당장 행동할 수 있는 스텝을 줄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강연을 엉터리로 했었네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지루했구나. 저는 네. 이거가 약간 퍼즐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어려운 퍼즐 같은 거 했을 때도 이렇게 풀면은 그 러시아워라고 장난감 이렇게 차가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하는 아이들 그 게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잘 풀어나가면은 관객과 강연자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 오늘 순간의 퍼즐도 풀지만은 인생에서 어렵게 생각했던 다른 퍼즐도 풀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거를 설계를 잘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저한테는 게임 같은 일이고 혹시 강연 또 중요한 일 잡히셨을 때 같이 이거를 짜는 게 저한테 너무 재밌는 일이라서 나중에 뭐 부탁드릴게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걸 보시는 분 중에도 혹시 더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네. 또 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으면 좋을 것 뭐 같아요. 이메일을 보내면 되나요? 그렇죠. 이메일을 하거나 해서. 실제로 되게 중요한 강연이나 모임 앞두시고 뭔가 하실 때 제가 코칭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다르긴 하죠. 기본적으로 이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가르치는 거 저희 딸도 그래서 맨날 가르치려고 아빠 앉아보시고 핸드폰 금지 자 이거 맨날 보고 있어요. 부전 여전이라고 네. 하죠. 네. 재밌습니다. 네. 진짜 게임이에요 게임. 네.